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영상의 소재는 외계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UFO를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지구인으로서 암약하고 있는 외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외계인과 관련된 글을,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외계인 하면 SF 영화, SF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뭔가 이렇게 약간 과학적인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이제 이 외계인이라는 문제를 좀 다루려면 아무래도 천문학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명현이라는 천문학자 분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좀 몇 개 찾아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이명현 이 천문학자 분의 강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 시인입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예전에도 좀 몇 편 읽으면서 참 이런 것도 시가 되는구나, 참 재밌다. 물론 영어로 번역이 된 걸 읽었지만 폴란드어로 된 시를 읽는 건 아니고 좀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이분께서 시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문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서평이라든지 에세이를 조금 쓴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넘기다가 요 외계인과 관련된 글을, 되게 짤막한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려고 가져가 봤습니다. 외계인,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연들에서 보면은 그 강연의 시작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외계인을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외계인을 믿느냐라는 얘기는 존재를 믿느냐는 얘기지, 무슨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든지 이런 걸 믿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예, 외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쪽도 있겠고, 외계인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이제 천문학자 분들의 어떤 그 예상하고 좀 이제 일치하게 이 우주가 정말 광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환경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외계인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계인을 상상하면 대충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미 어떤 정보를 갖고 있잖아. 대충 그럴 것이다. 근데 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외계인이 꼭 정말 외계인, 사람처럼 생겼을까 싶은 거죠. 생명체인데. 이 지구상에도 벌레, 정말 미물, 아니면 저기 심해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 해저 속에 있는 어떤 독특한 모양의 어떤 물고기, 아니면 문어, 낙지, 이런 애들도 생명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런, 우리가 만약에 문어를 딱 맞닥뜨렸으면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하물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갖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 구태여 그렇게 먼 우주까지 나가가지고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 설령 그런 생명체를 만난다 한들 우리가 그 생명체를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외계인이란 말 별로 안 쓰고 지적 생명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지식의 수준이 과연 어떠한 수준에서 지적 생명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걸까? 하다못해 돌고래, 문어도 굉장히 똑똑한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적 생명체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저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 찾아가지고 뭐 할까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계인이나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짧은 글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한번 읽을 수 있게끔 먼저 한번 싹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다가 멈춤 해놓으시면서 읽으시다가 이런 내용의 책이로구만 하고, 특히 이 후반부 있어요. 이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Cosmic Solitude. 이 solitude라는 단어가 고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고독이라는 명사 앞에 cosmic, 이 우주적인 어떤 고독, 저 형용사가 이렇게 잘 딱 달라붙는 경우는 드문데 저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놨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life라는 건 생명이겠죠.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요. 그죠? 고도로 특수한 어떤 조건들의 믹스처를 갖다가 요구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의 풀필먼트를 우리 행성 위에서 발견했어. 여기 나와 있는 대어라는 거는 그 특정한 조건들을 가리키는데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거겠죠. Nowhere else so far.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일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정말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가운데 우리 지구에서와 같은 유사한 컨비네이션이 그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Of course there is. 그래,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글이 여기 폴란드 천문학자인가 봐요. 올기어르,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폴책? 이분이 이제 천문학, 그죠? 천체 그 우주학의 분야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인데 최근에 돌아가셨나 봐요. 이 글 쓸 무렵에 자신의 책을 갖다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탐구로 이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 대한 약간 서평 같은 거, 독후감 같은 거로서 이제 이 글이 만들어진 거죠. Books of this sort, 이런 종류의 책들, 뭐 칼 세이건의 커즈머스 같은 책들도 비슷하죠, 그죠? 나에게서 복합적인 감정을 갖다가 인스파이어 한다. 나 인정해. 이 우주 너머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물음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이분께서 이 시인이 더 관심 가져하는 주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죠? 이 문제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나 definitively하게 세틀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문제가 빨리 판명이 안 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굉장히 고무돼, 절대 나 실망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거의 확실한 사실. 어떤 사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다른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랑 가장 가깝다라고 여기는 화성에 생명체 있지 않을까? 지구랑 가까운 달에 생명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타진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건 없잖아. 그치? 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독특하잖아요. 유일무이하잖아요. 보세요. I like being a freak of nature on our one and only extraordinary earth. 딱 이 하나밖에 없는, 평범하지 않잖아, 이 지구라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생명체가 아닌
그런 온갖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평범하지 않은 정말 특이한 어떤 괴짜잖아요. 괴짜, 이 생명이라는 게. 그죠? 프릭이죠. 별종인 거죠. 이렇다라는 것이 난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오, 이 시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게다가 나는 어떠한 UFO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그래, 믿긴 하겠지. 단 조건이 있어요. only when UFO가 와가지고 내 갈비살을 갖다가 푹 찔러. 옆에 와가지고 푹 찔러. 다시 말하면 뭐 UFO가 목격이 됐네, 저 UFO 아니야? 뭐 이런 거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UFO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옆구리를 푹 찌르면 내가 UFO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분이네. 어우, 마음에 든다. Besides, 게다가 I don't even know. 나 모르겠어. 내가 그들로부터 뭘 기대를 해야 될지. 저 UFO 타고 온 외계인들이 뭐 어떤 놈들일지 내가 뭘 예상을 해야 될까? 어쩌면 걔네들은 그냥 계획하고 있는 건지 몰라. 정말 좀스러운 어떤 좀 미물이죠, 미물. 이런 놈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계인이 여기 와가지고 다른 데도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이런 정말 미물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투명해가지고 안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생각. 어떤 생각? 걔네들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손을 갖다가 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뭐 협업을 한다든지, 우리랑 어떻게 손을 잡는다든지. 이건 나에겐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중간에 요즘에 이제 되게 막 무당 찾고 여전히, 그죠? 비과학적인 그런 어떤 거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무당 있죠? 요즘에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요즘에도 무슨 별자리 점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3살짜리 사비나의 어떤 영혼이, 그죠? 다음번 유럽의 전쟁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날지 되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목소리로서 예측을 하는 뭐 이런 거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It was taken for granted. 대절이 당연하게 간주가 되었다. 모든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틀림없고 모든 것에 다 능숙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차라리 UFO를 왜 믿냐는 거, 차라리 그걸 믿지. 그죠? 약간 이제 유머러스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Why am I writing about whether or not I believe in UFOs? 그죠? 내가 도대체 UFO를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지? It looks rather tactless. tactless란 말은 어쩔 줄 모르는, 그죠? 뭔가 무기력한? 요령 없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갈피를 못 잡겠네. 그죠? 엄격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오로지 그 사실에만 의존해서 조심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책을 갖다가 논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지금 뭔가 불확실하고 확실치 않은 어떤 그런 얘기만 해야 되고 있는 자기가 약간 좀 난처하다. 자기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딱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정말 시인으로서 뭔가 사실이나 과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한 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되게 저는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UFO에 대한 믿음이 뭔가 되게 좀 진지한 어떤 구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일지 몰라. 내가 다시 한번 이거죠. 우주적인 어떤 고독, 인간이 되게 지금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주했을 때 어떤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주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닐까? 우주에는 인간만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걸 부정하고 싶다 보니까 외계인을 자꾸 찾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갖다가 가볍게 여길 생각이 없어. 다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할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우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밖에 없다. 생명체가.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Would this solitude really be so awful? 야, 그렇게 무시무시해? So unbearable. 아니, 그렇게 못 견뎌? 아니, 좀 너무 비참하고 좀 너무 리펄시브해? 우리는 정말 가장 어두운 절망 상태로 몰아지는 걸까? 생명체가 우주, 지구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뉴스 때문에? 이 엄청난 우주 안에 설령 우리 인간만이 혼자 단독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죠?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뉴스 가운데에서 최악의 뉴스일 걸까? 어쩌면 그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그죠? 정신 더 똑바로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갖다 브레이스, 딱 버팀대로 받쳐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뉴스가.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을 갖다 가르쳐주는, 나도 이 우주에 있는 유일한 존재, 당신도 우주에 있는 유일한 존재, 생명체, 그죠? 그래서 point us toward a slightly more human way of life. 우리를 요러한 쪽으로 이제 이끌어 방향을 가리켜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인간을 제외한 어떤 다른 어떤 생명체가 있다 칩시다. 그 생명체가 나중에 가치를 갖다가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현상의 가치, 레벨레이션의 어떤 가치, 스페이스맨, 어떤 견본, 이 전체 우주에 참 독특하다라는 어떤 샘플이라는 어떤 그것의 가치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겠죠. 다른 생명체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극 무대에 약간 비유를 해요. 그죠? Every stage manager. 이 무대를 갖다가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쬐끄만 어떤 그 배우의 자그마한 어떤 피규어, 이 모양, 뭐를 배경으로 한 against the backdrop of dark curtains. 그죠? 뒤에를 좀 가려야 되니까 검은 커튼으로 이렇게 딱 배경을 딱 쳐놨을 거 아니야. 어디 위에서? 크고 비어있는 그 무대 위에서. 근데 이 쬐끄만 배우가 becomes monumental in every word and gesture. 말 한마디, 제스처 한마디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있다라는 게,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혼자 있다라는 게 이런 비어있는 그 무대 위에 혼자 딱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는 배우에 약간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 하나 행동하다가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그 솔리튜드가
정말 그냥 솔리터리한 것일까? 그리고 그 솔리튜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솔리튜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솔리튜드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다른 동시대 현대의 그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대요. 굉장히 소수래요. 근데 어쩌면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흥미로운 실수이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우주에 우리 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다. 약간 이게 단순히 그 기독교도들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시인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이 심부르스카의 다른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해봅니다.